여러분 안녕하세요. 꼬수지입니다. 네,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 2강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도 역시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2강 들어가기 전에 1강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으로 알아요? 를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알아요가 아니에요. 뭐뭐 할 줄 알아요입니다. Có biết không?인데 Anh có biết gọi taxi qua app không? 이라는 예문을 계속 연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사 앞에다가 스스로 자자를 붙여서 알아서 스스로 동사다를 만들어줬는데 anh tự gọi được, anh tự gọi được 이라는 예문을 계속 연습했었죠. 이 강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내용으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역시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또한 역시 그렇다 라는 표현인 cũng vậy, cũng vậy.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뭇이 뭐뭐 하도록 하다. 우리 사역동사라는 표현인데요. 저 대상 동사라는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내용 들어가기 전에 회화를 미리 살펴볼까요? 미국산 소고기 또한 그래요. 해서 미국산 소고기 cũng vậy. 그렇다. 마찬가지예요. 라는 표현으로 첫 번째 cũng vậy 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호주산 소고기 1kg 사도록 해주세요. 즉, 주세요라는 뜻으로 사역동사를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현부터 살펴볼게요. 미국산 소고기 또한 그래요. 이 내용은요. 또한 그래요는 난데없이 나오면 안 되고 위에 어떤 내용이 거론이 된 다음에 주어 또한 마찬가지야를 만들 때 사용하는 표현인데 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사로 역시 또한이라는 뜻으로 역시 그래요 해서 cũng vậy. 제가 친구한테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다. 그랬더니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tôi cũng vậy. 나도 그런데? 해서 나도 피곤함을 cũng vậy 로 주어 cũng vậy 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미국산 소고기만 알면 미국산 소고기도 마찬가지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베트남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thịt bò Mỹ cũng vậy. thịt bò Mỹ cũng vậy. thịt bò Mỹ cũng vậy. 버는 소고요. thịt은 고기입니다. 그래서 thịt 다음에 닭을 넣으면 닭고기, 돼지를 넣으면 돼지고기 해서 thịt bò, thịt gà, thịt lợn 해서 고기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미를 뒤에 넣으면 국내산인지 미국산인지 어디산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thịt bò Mỹ cũng vậy. thịt bò Mỹ cũng vậy. 그러면 이것도 단계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cũng vậy, 마찬가지예요. cũng vậy. 뭐가 마찬가지예요? thịt bò Mỹ cũng vậy. thịt bò Mỹ cũng vậy. 그러면 미국산 닭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thịt gà Mỹ cũng vậy. 미국산 돼지고기도 마찬가지예요. thịt lợn Mỹ cũng vậy.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마찬가지예요를 두 가지 예문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는 두 딸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는 소유하고 있다. 두 명의 딸을. 그럼 어휘를 알아야겠죠? 그는 3인칭 대명사로 anh ấy 라고 만들어줍니다. anh ấy, anh ấy. 그리고 가지고 있다는 có. 그리고 딸은 con gái, con gái. 근데 딸이 두 명이니까 양을 표현해야 되죠. hai con gái 라고 숫자를 앞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anh ấy có hai con gái. em cũng vậy. cũng vậy 는 두 명의 딸이 있다를 그대로 가져온 단어죠. 저도 역시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두 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Anh ấy có hai con gái. Em cũng vậy. Anh ấy có hai con gái. Em cũng vậy.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예문도 볼까요? 그녀는 보통 휴가에 여행을 가요. 저도 그래요. 인데요. 자, 그녀는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데 여행을 가요. 언제? 휴가에 라고 하면서 시점을 뒤에 표현을 해주면 되는 문장입니다. 어휘부터 살펴볼게요. 그가 아니고 이제 그녀로 바뀌었네요. 지의, 지의, 보통, always, usual이죠. 등, 가는데 여행을 가요. 리졸릿, 리졸릿. 언제? 휴가에. 기니, 니는 쉬다라는 동사인데 동사 앞에 게이가 붙으면 기간이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쉬는 기간, 즉 휴가라는 단어가 완성됩니다. 학생들에게는 방학이 되겠죠? 게이니. 그러면 우리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녀는 보통 가다 여행을. 근데 그걸 언제요? 휴가에. Chị ấy thường đi du lịch vào kỳ nghỉ. Em cũng vậy. 다시 한번. Chị ấy thường đi du lịch vào kỳ nghỉ. Em cũng vậy. 다시 한번. Chị ấy thường đi du lịch vào kỳ nghỉ. Em cũng vậy. 보통 휴가에 여행을 가다가 vậy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어 뒤에 cũng văi를 붙이면서 앞서서 말한 사람의 그 내용도 나도 역시 마찬가지다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현은 다 끝났고 두 번째 표현 알아보러 갈게요. 네, 두 번째 표현은요. 사역동사입니다. 호주산 소고기 1kg 살게요인데 이것을 또다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줘입니다. 이해 가세요? 나는 사는 걸 원해요가 아니고요. 내가 살 수 있도록 허락해줘가 살게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저 용법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이런 어순을 사용해 줘야지만 사역동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상이 행동하도록 허락하다. 저, 또이, 쌤은 보다죠. 그러면 저, 또이, 쌤, 내가 보도록 허락해줘. 즉, 볼게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식당 가면 있는 그 메뉴 있죠? 메뉴 하면요. 메뉴 보여주세요인데 내가 메뉴 볼게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동사가 뭐가 와야 될까요? 사다가 와야 돼요. 사다. 내가 살 수 있게 허락해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을 베트남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Vậy, cho em mua một con thịt bò úp à? úp, 호주죠. Cho em mua một con thịt bò úp ạ. Cho em mua một con thịt bò úp à? Cho em mua một con thịt bò úp à? 그럼 내가 사도록 허락해줘. 무엇을요? 못 건 1kg thịt bò úp à? 호주산 소고기 1kg 사게 해주세요 라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지만 이해하는 데는 조금의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두 번 읽어보고 이 문장 역시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Vậy, cho em mua một con thịt bò úp ạ. Vậy, cho em mua một con thịt bò úp ạ. Cho em mua một con thịt bò úp ạ. 좋아요. 그러면 저 대상 동사 해서 대상이 동사에게 허락하다인데 저의 무어 내가 사게 허락해 주세요. 사게 해주세요. 즉 살게요가 돼요. 뭐를 사는지 뒤에 나옵니다. 저의 무어 못건 1kg 사게 해주세요. 저의 무어 못건 thịt bò úp ạ. 저의 무어 못건 thịt bò úp ạ. 호주 소고기 1kg 살게요 라고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예문으로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물어볼게요. 이거는 또 바꿔서 말하면 내가 묻게 허락해줘. 내가 좀 물을 수 있도록 해줘가 묻겠습니다 입니다. 그러면 묻다,
질문하다라는 동사를 알아야겠죠? Hi, hi, hi. 그러면 저 em hi가 되는 거예요. 내가 묻게 허락해줘. 쭉 물을게요. 그런데 좀 물어볼게요니까 뒤에다가 một chút 붙여서 hi, một chút 조금 물어보다가 돼요. 그러면 제가 좀 물어볼게요. 한번 만들어 볼게요. Cho em hỏi một chút. Cho em hỏi một chút. Cho em hỏi một chút. Cho em hỏi một chút 해서 저는 이 문장을요. 길을 가다가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베트남인에게 anh ơi, cho em hỏi một chút. 제가 좀 물어볼게요. 라고 문장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기 전에 좀 제가 질문할게요. 해서 cho em hỏi một chút 사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예문으로 제가 그의 전화번호를 알도록 해주세요. 즉, 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세요인데 내가 알게 허락해줘요. 그러면 알다라는 동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미앗, 미앗. 그리고 번호는 숫자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số, 숫자인데 그게 전화예요. điện thoại, số điện thoại, số điện thoại. 전화번호를 알다는 뭐예요? biết số điện thoại, biết số điện thoại. 그러면 저 대상 동사를 넣어서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게 허락해줘. 한번 만들어 볼게요. Cho em biết số điện thoại của anh ấy. Cho em biết số điện thoại của anh ấy. Cho em biết số điện thoại của anh ấy. Cho em biết số điện thoại của anh ấy.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알고 싶은 어떠한 명사이고요. 그의 전화번호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사입니다. Cho em biết, 내가 알게 해줘. số điện thoại của anh ấy. 그래서 우리 두 번째 표현은요. 사역동사로 해주세요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습니다. 저 대상 동사. 그러면 우리 오늘 배운 두 가지 표현으로 우리 회화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저기요. 호주산 소고기 1kg 얼마예요? 이 문장은 얼마예요? 라는 표현 때문에 의문문이 됐습니다. bao nhiêu tiền? bao nhiêu tiền? 이 들어가면 되죠. 저기요. anh ơi, thịt bò úp bao nhiêu tiền một cân ạ? anh ơi, thịt bò úp bao nhiêu tiền một cân ạ? 보통 1kg에 얼마예요? 라고 우리말 표현에서는 1kg를 앞에 쓰지만 베트남 표현에서는 1kg라는 단위를 얼마예요? 뒤에 사용을 합니다. anh ơi, thịt bò úp bao nhiêu tiền một cân ạ? 했더니 25만 동입니다. 가격을 알려주죠. 미국산 소고기도 역시 25만 동이죠. 그것을 마찬가지예요 라고 표현해 줬습니다. 우리는 cũng vậy 공부했었죠. 250.000 đồng. 250.000 đồng. Thịt bò Mỹ cũng vậy. Thịt bò Mỹ cũng vậy. 미국산 소고기도 역시 그렇죠. 했더니 그러면 호주산 소고기 1kg 내가 사도록 허락해 주세요를 사역동사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Vậy cho em mua một cân thịt bò úp ạ. Vậy cho em mua một cân thịt bò úp ạ. 했더니 네, 좋아요 하죠. 오케이 em. 오케이 em. 이렇게 회화가 완성됐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Anh ơi, thịt bò úp bao nhiêu tiền một cân ạ? 250.000 đồng. Thịt bò Mỹ cũng vậy. Vậy cho em mua một cân thịt bò úp ạ. 오케이 em.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두 가지 표현 공부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마찬가지예요 해서 주어 cũng vậy. 주어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표현 만들어줬고요. 두 번째로는 사역동사로 대상이 동사하게 하다, 허락하다라는 내용을 공부했습니다. 저는요, 굉장히 많은 표현이 있어요. 주세요도 있고 무엇에게 주다도 있고 여러 가지 품사가 있는데 오늘은
사역동사로 대상이 행동하게 하다 해서 하나만 그냥 기억해 주세요. 저, 또이, 무어 하면은 살게요예요. 저, 또이, 무어, 저, 또이, 쌤 하면은 볼게요예요. 내가 보도록 허락해줘. 이것을 볼게요. 살게요. 그래서 오늘 사역동사 공부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이 내용도 할게요, 살게요, 뭐 볼게요 이런 내용으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쉽게 되니까 연습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수지입니다. 네, 오늘 3강 또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2강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는지 먼저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표현으로는 공부이 마찬가지야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주어 뒤에 공부이를 넣었는데요. 뒷범이 공부이 미국산 소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라는 예문 공부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역동사인데요. 저 대상 동사에서 대상이 동사에게 허락하다, 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의 무어 못건 뒷뭐 우바 해서 여기 무어라는 동사가 가장 중요했죠. 살게요, 내가 사도록 허락해주세요입니다. 자, 오늘 3강에서는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볼 건데요. 일단 오늘 두 가지 표현 빨리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뭐뭐인 것 같아, 한 것 같아. 두 번째도 뭐뭐처럼 보이다인데 이 두 표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추측입니다. 추측. 자, 첫 번째는요. 헨유, 헨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좀 거베, 좀 거베입니다. 자, 우리 이 두 가지 추측의 표현이 오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회화를 미리 볼 건데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감기가 심해 보이네요. 라는 내용인데, 자, 뭐뭐인 것 같아요. 추측이고요. 두 번째도 보이네요. 추측입니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빨리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뭐 한 것 같아요는 추측이고요. 그것을 헨유라고 표현합니다. 헨유는요. 시각적인 것을 제외하고 나의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표현합니다. 내가 기침을 많이 해요. 했는데 그게 감기인지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 주관적인 추측으로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리가 막 쑤셔요. 비가 오려고 하네. 아마도 비가 올 것 같아. 이거는 정확한 정보가 아니고 나만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 헨유를 사용하는데요. 우리 감기 걸린 것 같아요를 베트남어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헨유 em bị cảm. 헨유 em bị cảm. 헨유 em bị cảm. 감은 감기이고요. 미는 수동태 표현으로 감기에 걸리다를 bị 감이라고 표현합니다. Hình như em bị cảm. Hình như em bị cảm. hình như 는 항상 문장 맨 앞에서 표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이 문장을 우리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읽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도 뭐뭐인 것 같다. 추측입니다. Hình như, hình như, hình như em, hình như em. 뭐인 것 같아요? Hình như em bị cảm. Hình như em bị cảm. 다시 한번. Hình như em bị cảm.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hình như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게요. 그녀는 안 올 것 같아요. 이거는 나만의 주관적인 추측입니다. 안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어휘를 먼저 살펴볼게요. 할 것 같아요. sẽ 미래형이죠. sẽ 그리고 오다는 는, 안 오다는 không den입니다. 안 올 것이다. sẽ không den, sẽ không den인데 이것을 확정짓는 게 아니고 추측이기 때문에 문장 맨 앞에 hình như 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hình như cô ấy sẽ không đến. hình như cô ấy sẽ không đến. hình như cô ấy sẽ không đến 이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hình như cô ấy sẽ không đến.
자, 그럼 두 번째 예문으로요. 밖에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나의 주관적인 추측인 거죠. 바깥이라는 어휘는요. bên ngoài, bên ngoài, bên ngoài. 그리고 비가 내리다는 trời mưa, trời mưa 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측이니까 hình như 를 맨 앞에 넣어서 이 문장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ình như bên ngoài trời mưa. 다시 한번 hình như bên ngoài trời mưa. hình như bên ngoài trời mưa. hình như bên ngoài trời mưa. 좋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현으로는요. 문장 맨 앞에 hình như 를 넣어서 내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추측을 제외한 주관적인 어떤 생각을 표현할 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 알아보러 갈게요.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감기가 심해 보이네요. 자, 이것도 뭐뭐 해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인데요. 그것을 우리는 베트남어로 좀 거베, 좀 거베라고 표현합니다. 좀은요, 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베는요, 형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상이 있는 거고요. 형상이 있어 보인다인데 좀 거베 둘 중에 하나만 사용을 해줘도 뭐뭐인 것 같다라는 추측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막 콧물을 흘리고 무엇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심해 보이네요 라고 시각적으로 내가 느끼는 추측을 이렇게 표현해 준 건데요. 베트남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제가 처음에 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Trông em bị nặng. Trông em bị nặng 해도 되고요. có vé만 사용하면 em có vẻ bị nặng 이라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베린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표현을 모두를 사용해서 연습을 하도록 할게요.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여러분들만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좋습니다. 자, 이 문장 역시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Trông có vé인데 주어의 위치가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Trông em có vẻ. Trông em có vẻ. 어때 보여요?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Trông em có vẻ bị nặng. 이렇게 문장이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가지 예문을 통해서 어떻게 또 사용이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너 피곤해 보인다. 다크서클이 막 내려온 걸 보고 시각적으로 추측을 합니다. 피곤하다는 mệt. 그런데 피곤한 형상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Trông em có vẻ mệt. Trông em có vẻ mệt. Trông em có vẻ mệt. 다시 한번 Trông em có vẻ mệt. 여러분들만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살펴볼까요? 그녀는 즐거워 보여. 막 하하호 웃고 있나 봐요. 그러면 즐겁다. vui 써서 즐거워 보이는 형상이 있는 거예요. 이거 다시. Trông chị ấy có vẻ vui. Trông chị ấy có vẻ vui. Trông chị ấy có vẻ vui. 여기 뒤에다가 슬픈, 뭐뭐한 다 넣으면요. 그녀는 슬퍼 보여. 그녀는 화나 보여. 그녀는 뭐 삐져 있는 것 같아. 이런 식의 문장도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표현은 시각적인 거. 첫 번째 표현은 내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였는데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우리 회화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어떻게 왔어요? 왜 왔어요? 인 거죠. Em muốn mua thuốc gì? Em muốn mua thuốc gì? Em muốn mua thuốc gì? 너는 원하다. 사기를 원하는데 thuốc, 약이고요. gì, 무슨이죠. 무슨 약 사기를 원해? Em muốn mua thuốc gì? Em muốn mua thuốc gì? Em muốn mua thuốc gì? 했더니 제 느낌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추측을 하죠. Hình như em bị cảm. Hình như em bị cảm. Hình như em bị cảm. 했더니 심해 보이네. 시각적으로 심해 보인다라는 걸 추측합니다. 그럼
3일분 줄게 라고 표현을 해줘 보도록 할게요. Cho em có về bị nặng. Vậy chị sẽ cho em 3 ngày thuốc. 다시 한번. Cho em có về bị nặng. Vậy chị sẽ cho em 3 ngày thuốc. 다시 한번. Cho em có về bị nặng. Vậy chị sẽ cho em 3 ngày thuốc. 하죠. 너 심해 보인다. 한 다음에 그렇다면 chị sẽ 내가 뭐뭐 할게. 저는요. 앞에서 배운 사역동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주다에 해당하는 동사로 사용된 예이고요. chị sẽ 내가 줄게. em 너에게 무엇을요? 3 ngày thuốc 3일치의 약을 줄게 입니다. 절대 사역동사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Cho em có về bị nặng. Vậy chị sẽ cho em 3 ngày thuốc. 했더니 네, 감사합니다. Vâng, em cảm ơn. Vâng, em cảm ơn 이라고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번씩만 읽어보고 오늘 내용 마치도록 할게요. Em muốn mua thuốc gì? Hình như em bị cảm. Chồng em có vẻ bị nặng. Vậy chị sẽ cho em 3 ngày thuốc. vâng, em cảm ơn 이라고 문장 완성됐죠. 오늘은 두 가지 표현인데 그게 의미는 비슷해요. 뭐뭐인 것 같다라는 추측인데요. 그게 내 주관적인 추측이면 hình như. 근데 시각적으로 누가 봐도 이런 것 같다. 그러면은 좀 có ve를 사용한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4강에서 새로운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수지입니다. 왕초보 베트남어 2탄 20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9강에서 우리 두 가지 표현 공부했었는데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하다. chỉ cần là 라는 표현 공부했었습니다. chỉ cần anh đi thẳng theo hướng này là tới 라는 표현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vậy mà, thế mà 해서 근데 뭐뭐인데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문장 맨 앞에서 사용이 되는데 vậy mà tôi tìm mãi không thấy 라는 예문을 공부했었습니다. 자, 20강에서는 멀긴 하지만 그 골프장이 정말 넓어 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볼 건데요. 저도 이제 골프를 즐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골프장이 대부분 수도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1시간 반 거리면 괜찮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주말에 야, 우리 어디 놀러 가자 하면은 거기 너무 멀어. 얼마나 걸리는데? 2시간. 그렇게 안 먼 거 아니야? 저는 이제 그 기준이 되게 넓어졌어요. 1시간 반, 2시간은 괜찮은 거리가 됐다. 근데 이제 베트남도 골프장이 몇 군데가 있는데 시내와 떨어져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멀긴 하지만 그 골프장 정말 넓어, 정말 좋아, 정말 뭐해 라는 표현을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가지 표현 공부할 건데요. 비록 뭐뭐 하지만 뭐뭐 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또이, nhưng 혹은 mặc dù nhưng 이라는 표현인데 초급을 딱 떼고 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라고 했을 때 가장 처음 공부하는 문법, 표현이 또이, nhưng 입니다. 이거는 앞에 비록 뭐뭐뭐뭐 하지만 그러나 뭐뭐하다 라는 내용으로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이 없어도 이거인데 이거 하다 라는 의미로도 완성이 되지만 강조하기 위해서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어를 강조해주는 단어인데요. the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은 은는이가 을을이 정말 어려워요.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조사입니다. 은는이가 을을. 그런데 베트남어에는 이 은는이가가 존재하지 않는데요. 주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굳이 우리말로 바꾸자면 뭐뭐는이라고 표현되는 게 the입니다. the. 나는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는 이거 못 먹어. 이렇게 할 때 걔는 이라고 해서 주어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the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일단 회화부터 살펴볼 건데요.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멀긴 하지만 그 골프장이 정말 넓어. 주말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비록 멀긴 하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 골프장 정말 넓어. 해서 또이 능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말이라는 이 주어는 주말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 라고 해서 주어를 그냥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현부터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멀긴 하지만 그 골프장이 정말 넓어입니다. 또이 하고 닝을 우리는 앞에 막주를 앞에 사용하면 되는데요. 사실 앞에 결과가 나오고 비록 뭐뭐 하지만 이라고 순서를 바꿔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이 닝 혹은 막주 닝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비록 멀다 닝 그러나 그 골프장이 주어가 되고요. 그게 이러이러하다라는 평가를 내려주면 되죠. Tôi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Tôi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다시 한번. Tôi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여기에서 rộng 은요, 넓은, 공간적으로 넓음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발음이 조금 어렵습니다. rất rộng, rất rộng 하는데 이제 원어민 선생님들이 rộng 이라는 표현을 너무 발음을 못하니까 그냥 런으로 바꿔주세요. 런이라고 하는데 사실 rộng 이랑 런은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어요. 넓은, 큰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공간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런은 규모적으로 뭔가 큰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사용하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또 이 비록 hơi xa 조금 멀지만 nhưng sân đó 선이 뭐예요? 우리 공항할 때 sân bay 했었고요. 그리고 놀이터 할 때요. 놀다라는 걸 뜻해서 sân chơi 라고 했고 이 sun이라는 단어가 공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sun, 골프에 해당하는 goon을 넣으면 골프장이 되는데 이거를 그냥 함축해서 sun더, 그 골프장은 rất rộng, 정말 넓어 라는 걸 표현해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 이 문장을 단계별로 살펴볼게요. 좋습니다. 자, 여기에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다면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록 뭐뭐하지만 근데 이래 라고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또이 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뭐하지만이에요? 조금 멀지만이에요. 또이 허이싸 nhưng 그런데 sân đó 그 골프장이 어떻대요? rất rộng 해서 한 문장으로 Tôi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Tôi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로 두 가지 예문 추가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집은 작지만 정말 편리해요. 여기에서 작지만이라는 부정적인 내용과 편리하다라는 긍정적인 내용이 이렇게 상충돼서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앞에 있는 절과 뒤에 있는 절의 주어가 동일합니다. 이 집이라는.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집은 작지만 이 집은 정말 편리해요. 이렇게 두 개의 주어가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게 불필요한 이런 성분이라고 치기 때문에 앞에 하나 쓰던 뒤에 하나 쓰던 둘 중에 하나의 주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주어의 사용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 집은 작지만 편리해요를 만드는 어휘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집은 지시 형용사를 사용해서 nhà này,
냐나이라고 표현하고요. 작다, 크다의 반대말 작다는 녀였죠? 녀. 그리고 편리한은 디엔니라고 합니다. 디엔니, 디엔니. 그러면 이 집은 비록 작지만 정말 편리해요 라고 문장을 만드시면 되겠죠? 이 표현을 이 문장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시되 여러분들이 먼저 이 어휘와 함께 결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다시 한번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다시 한번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내 집을 표현할 때 이 문장 그대로 갖다 써도 되겠죠?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좋습니다. 자, 그런데 tuy nhưng 이라는 표현에 일반적으로는 주어를 여기 안에다 쓰지만 주어가 또 동일할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 맨 앞에서 이 집은 tuy 비록 nhỏ 작지만 nhưng rất tiện nghi라고 표현해 줄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고 두 번째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Nhà này tuy nhỏ nhưng rất tiện nghi. 좋습니다. 바쁘지만 그는 운동을 열심히 해요. 비록 그는 바빠. 근데 운동 열심히 해입니다. 그러면 바쁘다는 but이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운동을 열심히 하다 해서 바쁠지라도 운동하다를 강조하기 위한 부사 but이라는 단어를 넣어줍니다. 운동하다는 tập thể dục 이겠죠. 그러면 비록 바쁘지만 그러나 그는 여전히 운동을 합니다 라고 만들면 되겠죠.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먼저 만들어 볼까요? 네,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다시 한번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여기에서 짬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열심히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심히 운동을 하다.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다시 한번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다시 한번 mặc dù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그러면 이거를 tuy nhưng 으로 바꿔서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tuy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다시 한번 tuy bận nhưng anh ấy vẫn chăm tập thể dục.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비록 첫 번째 표현으로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tuy nhưng, mặc dù nhưng 이라는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이거는 앞에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뒤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하고 부정적인 내용이 앞에 나온다면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표현 끝났으니까 두 번째 표현 알아보러 갈게요.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주말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 자, 여기서 주말은, 평일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주어를 강조하는 역할입니다. 주말이라는 것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 라는 뜻인데요. 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대화를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데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인들과 대화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많이 말하는데,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말하는데 이거를 굳이 의미 부여를 해서 막 다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거고 주어를 강조하거나 아니면 할 말이 생각이 안 날 때 그거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주말은 꽤 많아, 평일은 조용해를 주어를 강조하면서 T를 결합시켜 보도록 할게요.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다시 한번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다시 한번.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여기에서 t가 사용된 위치를 봐주세요. 주말과 평일이라는 주어 바로 뒤에 은이라고 주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이 또한 디 주말은 가넘 양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분비는 넘 근데 그것이 어떻게 분비해요? 꽤 뭐뭐하다라는 정도를 표현하는 부사였죠. 가넘 꽤 분벼요. ngày thường 평일은 vắng 텅 빈, 뭐 고요한이라는 뜻이에요. vắng hơn 조용해, 더 조용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단계별로 한번 이 문장 만들어 볼게요. cuối tuần thì 주말을 어떻다 했어요? 꽤 붐빕니다.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그리고 평일은 어떻대요?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아요.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D라는 주어를 강조해주는 단어를 가지고 두 가지 예문을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중부지역 음식은 정말 매워요. 해서 나는 중부지역 음식이라는 주어를 강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맵다라는 것을 주어로 중부지역 음식에 대한 어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미엔좀, 미엔좀. 미엔이 지역, 지방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미엔좀, 중부 지역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중부 지역이 아니고 음식이기는 한데 어디 지역의 음식이에요? 중부 지역의 음식입니다. 음식을 노안, 노안. 근데 그게 어디예요? 미엔춤 해서 중부 지역의 음식이 됩니다. 노안, 미엔춤. 그리고 정말 맵습니다. 젓가이, 젓가이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쭉 나열한 어휘들을 그냥 쭉 만들면 문장이 되는데 D라는 단어를 넣어서 주어를 강조해 보도록 할게요. đồ ăn ở miền Trung thì rất cay. đồ ăn ở miền Trung thì rất cay. 다시 한번. đồ ăn ở miền Trung thì rất cay. 좋아요. 두 번째 예문이요. 하노이는 다낭보다 인구가 많아요. 당연하죠. 수도이기 때문이에요. 하노이는 다낭보다 인구가 많다. 그러면 주어는 하노이입니다. 하노이에도 성조가 있어요. 하노이. 하노이는 너무 많다, 붐비다, 인구가 뭐뭐하다 해야 되니까 시민이라는 단어를 써서 넘전이라고 하면은 사람이 붐비다, 시민이 붐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라는 단어가 쓰였기 때문에 비교급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머리를 잘 꽁꽁 싸매고 한번 이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Hà Nội thì đông dân hơn Đà Nẵng. 다시 한번. Hà Nội thì đông dân hơn Đà Nẵng. 다시 한번. Hà Nội thì đông dân hơn Đà Nẵng. 좋습니다. đông dân 하면은 시민이 붐비다. 근데 비교급 넣어서 다낭보다 시민이 붐빕니다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D는 이렇게 주어 뒤에 사용을 해서 뭐뭐는 이렇게 주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으로 우리 회화를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민호 형은 보통 어느 골프장으로 치러 가? 여기에서 어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의문문이 된 거예요. 어느가 뭐였죠? now. 그런데 이 사람이 궁금한 게 뭐예요? 골프장으로 치러 가기는 하는데 어느 골프장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민호 형, 당신은 치러 가다 골프를 어디로가 되는 거? 어느 골프장?
그러면 anh Minho thường hay chơi gôn ở sân nào? 다시 한번 anh Minho thường hay chơi gôn ở sân nào? anh Minho thường hay chơi gôn ở sân nào? 여기에서 now 앞에 나오는 명사를 살펴주셔야 돼요. 선은 아까 공터라 그랬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이곤이라고 골프를 즐기다가 나왔기 때문에 선곤이라는 단어를 생략해서 선이란만 해줘도 의미가 통합니다. 그래서 민호 씨는 보통 자주 저희 골프를 치러 가다. 저희 곤 어썸나우 어떤 골프장으로 골프 치러 가요? 그랬더니 화락 골프장으로 자주 가 했죠. 그는 자주 가요. 나는 자주 가요. 골프장. 근데 그 이름이 화락. 멀긴 한데 그 골프장 되게 넓어. 그래서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뭐였어요? 또이, nhưng 혹은 막dù, nhưng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자주 간다. Anh hay chơi ở sân Hòa Lạc. Anh hay chơi ở sân Hòa Lạc. sân Hòa Lạc 하면은 호아락 골프장입니다.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비록 좀 먼데 그 골프장 되게 넓어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주말에 거기 사람 많아요? 물어보죠. 자, 주말에 그곳은 사람이 많아요? 만들어 볼게요. cuối tuần ở đó đông không? cuối tuần ở đó đông không? 붐비는 사람 많아요? 라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주말은 꽤 붐벼. 평일은 더 조용해가 되는 거예요.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 번씩만 읽어보고 오늘 수업 끝내도록 할게요. Anh Minho thường hay chơi gôn ở sân nào? Anh hay chơi ở sân Hòa Lạc. Tuy hơi xa nhưng sân đó rất rộng. Cuối tuần ở đó đông không ạ? cuối tuần thì khá đông. ngày thường thì vắng hơn.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두 가지 표현 공부했는데요. 비록 뭐뭐하지만 뭐뭐하다. tuy, nhưng 혹은 mặc dù, ning이라는 첫 번째 표현 공부했고요. 우리말에는 은는이가 을을이 있지만 우리 베트남어를 만들 때는 이 조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어를 강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주어 바로 뒤에 D라는 단어를 붙여서 주말은 이러한데, 나는 이러한데 하면서 주어를 강조해주는 역할을 D로 표현한다까지 여러분들이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꼬수진입니다. 베트남어 왕초보 2탄 이제 22강을 차례인데요. 21강에서 우리 어떤 내용을 배웠는지 먼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표현으로는 không những mà còn 이걸 뿐만 아니고 이거 하기까지 하다라는 표현이었죠. hải sản ở đó không những tươi mà còn rẻ 라는 표현을 공부했고요. chẳng hạn như,는 예를 들어서라는 표현입니다. chẳng hạn như tôm, cua, mực, vân vân 이라는 예문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22강에서는요, 마사지를 제외하고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라는 내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두 가지 표현 공부할 건데, 첫 번째로는 무엇을 제외하고입니다. 사실 이 즈라는 단어는 무엇을 빼다, 덧셈, 뺄셈 할 때 즈를 사용하는데, 이 표현이 앞에 사용이 되었다는 것은 그것을 제외하고 라는 표현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뭐뭐 이외에도 그것을 포함하는데 그거 이외에도 그 밖에도 또 플러스로 무엇이 있는지를 말하는 ngoài ra 혹은 ngoài 뭐뭐뭐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표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회화를 먼저 살펴볼게요. 그럼 마사지 제외하고 어떤 서비스들을 운영하고 있나요? 그 외에는 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마사지라는 걸 빼고, 마사지 빼고요. 어떤 서비스 운영하고 있어요? 또 되고,
이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룸 서비스도 가능해요 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그 외에는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첫 번째 표현인 제외하고 라는 표현을 먼저 살펴볼게요. 하고 바로 어떤 걸 제외하는지를 넣어줘도 되지만 자라는 표현도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럼 마사지를 제외하고 콧말을 한 다음에 어떤 서비스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면 되겠죠. 자, 베트남어로 표현한 이 문장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Vậy, trừ massage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다시 한번. Vậy, trừ massage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다시 한번. Vậy, trừ massage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자, 되게 신기하게 베트남어를 표현할 때 운영하다 아니면 뭐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의 뉘앙스를 활동, 활동이라는 표현으로 운영하다를 사용합니다. 당 활동, 활동하고 있다. 그런데 직vu, 서비스, 어떤 서비스들을 또 하고 있나요? 운영하고 있나요를 물어보고 있어요. 라는 게 나오면 일반적으로는 뒤에 건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뭐뭐를 제외하고 그리고 뭐뭐하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Vậy, trừ massage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다시 한번. Vậy, trừ massage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다시 한번. Vậy, trừ massage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좋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을 우리 단계별로 살펴볼까요? 제외하고 나왔어요. 제외하고 뭘 제외했어요? 마사지를 제외하고 마사자 어떤 서비스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운영하고 있나요? đang hoạt động không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사자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다시 한번. 마사자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고 다음에 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사자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외하고를 또 다른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를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출석했어요입니다. 자, 이 사람 빼고 다 왔다를 표현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모든 사람을 mọi người 라고 합니다. mọi người. 이 뭐이라는 단어는 영어의 every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everyone이 돼야 되니까 mọi người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mọi người.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mọi người. Xin chào mọi người.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거예요. mọi người. 그리고 다라는 부사로 네우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이거 별표. 출석하다를 얼굴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có mặt. 옛날에 베리니 시절에 제가 또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데 학교나 뭐 이런 회사 같은 배경이 나왔을 때 누구 왔나요? có mặt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는데 얼굴이 있습니다. 즉 제 얼굴 왔어요 라는 표현으로 출석하다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제외하다인데 그를 제외하고 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얼굴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자, anh ấy 그를 제외하고 mọi người đều đã có mặt. 다시 한번. anh ấy mọi người đều đã có mặt. 다시 한번. anh ấy mọi người đều đã có mặt. 다시 한번. anh ấy mọi người đều đã có mặt.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만. anh ấy mọi người đều đã có mặt. đã có mặt. 이렇게 출석했다를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인데요. 비용 빼고요. 그 여행 패키지 진짜 좋아요. 비용만 빼면은 진짜 좋은 패키지인데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러면 가격을 볼게요.
자가, 자가. 우리 가격 할 때 자라고 공부를 했는데요. 가격의 이음절 표현은 자가, 자가입니다. 자가. 그리고 패키지를 거이라고 했었죠. 이거를 사전에서 찾아보잖아요. 꾸러미라고 나와요. 꾸러미는 즉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여행을 zul릿, zul릿 하면은 여행 패키지는 뭐겠어요? 거이 zul릿이 되겠죠. 거이 zul릿. 그리고 그 여행 패키지가 되니까 지시사 넣어서 거이 zul릿 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좋다. 너무 쉬워요. 저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형용사 중에 하나예요. 그 현강할 때 또는요 굿이에요, 여러분. 굿, 또 이거 하나 알려드리면 모든 질문에 다 또시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때요? 또다. 여러분 베트남은 어떤 것 같아요? 또다. 저 또. 베트남 사람 어때요? 저 또. 그래서 또 금지령을 내린 적이 있어요. 근데 또는 그만큼 정말 많이 사용하는 형용사야라는 거죠. 그러면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비용이라는 걸 제외하다 하면은 즈자가가 되겠죠. 즈자가. 그 여행 패키지는 해서 거의 줄리 너 하면은 주어가 완성됩니다. 뭐예요? 금지령? 저 또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한대요. 즈자가자 거의 줄리 너저 또 즈자가자 거의 줄리 너저 또 다시 한번 즈자가자 거의 줄리 너저 또 여러분들만 즈자가자 거의 줄리 너저 또 됩니다. 그래서 즈자 즈만 써도 되고 즈자를 활용해서 뭐뭐를 빼고 뭐뭐를 제외하고를 만들 수 있다는 첫 번째 표현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표현 알아보러 갈게요. 네, 두 번째 표현입니다. 그 외에는 룸 서비스도 가능해요. 이것도 다른 것도 있는데 그 외에도 그것 외에도 이것도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ngoài ra, ngoài 뭐뭐뭐자입니다. 만약에 베트남어는 어때요? 베트남어 육성이 있어서 되게 어려워요. 게다가 육성 이외에도 어순도 정말 복잡해요. 라고 어떤 추가적인 하나의 특징을 더 말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외에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ngoài ra, ngoài ra인데 이거를 하나하나 떨어뜨려서 보면은 바깥 외자예요. 그리고 자는 나가다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저처럼 하나하나 단어들을 쪼개서 사전에 찾아봐서 외에도 나가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자체가 세트로 외에도, 그 외에도라고 해석되는 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외에도 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를 베트남어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다시 한번.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다시 한번.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여기에서 có thể được 하면은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됐었고요. 무엇이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동사입니다. gọi, 시키다, 주문하다, 걸다 다양한 뜻이 있는 gọi 이라는 동사였죠. 게다가 역시 앞에서 말한 것 플러스로 또 이렇게 한다를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꿍이라는 부사가 일반적으로 붙습니다.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라고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읽어보고 이 문장을 단계적으로 살펴볼게요.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좋습니다. 자, 뭐뭐 이외에도 ngoài ra 할 수 있어요. 역시 할 수 있어요.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좋습니다. 자, ngoài ra 어떻게 사용하는지 아시겠죠? 문장 맨 앞에서 뭐뭐 이외에도 어떤 특별한 특정한 뭔가를 넣고 싶다. 그러면 ngoài 뭐뭐뭐자 해주시고 역시 뭐뭐합니다 라고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가지 예문으로 또 알아보도록 할게요. 머리가 아파요.
그 외에는 열도 나요 라는 표현인데요. 자, 우리 아프다는 라우입니다. 라우. 그 뒤에다가 신체 부위를 붙여서 그 부분이 아프다를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머리가 아프다 많이 사용하죠? 로우 해서 라우라고 해서 머리가 아프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열이 있는은 쏟인데요. 열이 나다니까 수동태 표현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나에게 나쁜 것을 가져다 주는 표현이기 때문에 미라는 수동태를 넣어서 미쏟 하면은 열이 나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머리가 아파요. 그 외에도 열도 나요 라는 표현을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Em bị đau đầu. Ngoài ra em cũng bị sốt nữa 하죠. Em bị đau đầu. 일단은 아프는요.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비를 그냥 같이 붙여주세요. bị đau đầu. 머리가 아프다. Em bị đau đầu. Ngoài ra em cũng bị sốt nữa. 저는요. 역시 더 뭐뭐해요 라고 해서 추가적인 어떤 증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Em bị đau đầu. Ngoài ra em cũng bị sốt nữa. 다시 한번. Em bị đau đầu. Ngoài ra em cũng bị sốt nữa.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 알아볼 건데요. 쌀국수 이외에도 우리는 추가로 반새우를 더 시킬 수 있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쌀국수 외에니까 특정한 쌀국수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 가운데 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I can, we can이 중요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시킬 수 있는데 그거를 더 시킬 수 있어요. 뭐를요? 반새우를 시킬 수 있다라는 어순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휘를 볼게요. 쌀국수 너무 쉬워요. pho. 그리고 주문하다는 gọi. 그리고 추가로 주문하다라고 할 때 그 추가라는 내용은 thêm. 그럼 추가로 주문하다 뭐예요? gọi thêm. 그래서 우리는 추가로 주문할 수 있다. 반새우를 이라고 문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Ngoài phở ra, chúng ta có thể gọi thêm bánh xèo. Ngoài phở ra, chúng ta có thể gọi thêm bánh xèo. Ngoài phở ra, chúng ta có thể gọi thêm bánh xèo. Ngoài phở ra, chúng ta có thể gọi thêm bánh xèo.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Ngoài phở ra, chúng ta có thể gọi thêm bánh xèo.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아이템이 있다면 그거 이외에도 해서 이 사이에 넣는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표현은 제외하고가 아니고 뭐뭐 이외에도인데 앞에서 이거 한 거 포함해서 이거 플러스 이것도 있다라는 걸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는 꿈이라는 부사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를 예문을 통해서 계속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표현을 사용해서 베트남어로 회화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지금 마사지 예약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여보세요는 뭐예요? 알로입니다. 알로. 이것도 그 베트남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알로라고 했어요. 알로. 우리는 이거잖아요. 베트남 알로입니다. 여보세요. 알로. Bây giờ anh có thể đặt massage được không? 이렇게 할게요. 알로. Bây giờ anh có thể đặt massage được không? 여기에서 có thể được khom은요. 가능성을 물어보는 문장이죠. 그리고 예약하다라는 건 우리 계속 that이라고 공부했는데 마사지를 예약하다 해도 that massage 표현한다라는 거 체크해 두세요. Alo, bây giờ anh có thể đặt massage được không? 했어요. 그랬더니 네, 마사지는 이용 시간이 끝났습니다. 라고 클로즈 됐대요. Dạ, massage đã hết giờ hoạt động rồi ạ. Dạ, massage đã hết giờ hoạt động rồi ạ. 다시 한번. Dạ, massage đã hết giờ hoạt động rồi ạ. 자, 여러분, hết giờ 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요.
the는 시간, 몇 시, 몇 분 할 때 그 시죠. 그리고 had을 사용하면 그것이 다 소진된 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had the는 시간이 다 소진됐다. 즉, 영업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꼭 교수님이 오버타임으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그 동기 중에 한 명이 했죠, 했죠 라고 시간이 끝났음을 교수님에게 간접적으로 했죠 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우리만 알아듣고 웃기는 했지만 이 했저라는 단어를 보니까 그때 기억이 나네요. 했저 활동 하면은 너무 활동하다로 알고 있지만 영업하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영업 시간이 끝났어. 나 했어 활동 조야. 자, 마사 나 했어 활동 조야. 했어요. 그럼 마사지 제외하고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제외하는 거는 마사지 빼고예요. 즉, 빼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vậy, trừ massage ra,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다시 한번. vậy, trừ massage ra,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다시 한번. vậy, trừ massage ra,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했더니 바 이용 가능해요. 그 외에는 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일단 첫 번째 바 이용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그 위에 룸 서비스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기 때문에 ngoài ra, 이외에도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Anh có thể dùng quầy bar.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Anh có thể dùng quầy bar.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라고 하는데요. 바는요, 그냥 베트남어로 바예요. 근데 꽈이는요, 어떤 부수, 매대 등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꽈이 바 하면은 바입니다. Anh có thể dùng, 사용하다, 꽈이 바 한 다음에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음식을 주문하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추가적으로 이제 고지를 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이 4가지 문장을 한 번씩 더 읽어보고 오늘 내용 끝내도록 할게요. 일단 전화를 걸어야 돼요. Alo, bây giờ anh có thể đặt massage được không? 했더니 dạ, massage đã hết giờ hoạt động rồi ạ. 끝났어요. Vậy, trừ massage ra, còn những dịch vụ nào đang hoạt động không? 어떤 다른 서비스 운영하고 있는 게 있나요? 했더니 anh có thể dùng quầy bar. ngoài ra cũng có thể gọi đồ ăn được ạ. 룸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자, 오늘은 조금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2가지 표현을 공부했는데요. 하나는 제외하고, 이거를 쉽게 기억하시려면 덧셈, 뺄셈 할 때 그 빼다를 즈라고 하는데 뭐뭐를 빼고 뭐뭐를 제외하고라는 표현은 즈 혹은 즈 뭐뭐뭐자로 표현이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번째는요. 뭐뭐 이외에도라고 해서 ngoài ra 혹은 ngoài 뭐뭐뭐자라고 표현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 알로.